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겨울에 어떠한 사람과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누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상대방 분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굉장히 끈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끈기를 빼놓고는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분은 그 모든 과정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 힘들 거고, 이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까 걱정도 있을 거고 고민도 있을 거고, 나름 노고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 남들한테 약한 소리 하거나 그런 식으로 분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묵묵하게 자기 일을 수행해 나가는 느낌? 그래서 뭔가 좀 징얼거린다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모든 거를 완전 긍정적으로 다 이겨내버리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약간 힘든 상황인데도 막 약간 좀 과한 럭키비키적 사고를 하면서 아예 그런 어두운 면이 아예 없는 사람도 아닌, 그렇기 때문에 더 어른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은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의 동요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인 완즈 카드, 나인 소드 카드가 양옆을 지키고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의 근간 자체는 안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다 보니까 확실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고, 오히려 이 사람은 약간 감정적으로 순수한 면도 있고, 어떻게 좀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유약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약간 상황이 그렇게까지 안 좋지 않은데 미리 어떠한 안 좋은 일을 대비하려고 항상 좀 곤두서 있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약간 계획에 집착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게 약간 대인관계에 있어서 너무 뾰족뾰족하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랑 갈등을 빚는 그 정도는 아니고, 혼자서 고민하거나 걱정에 빠질 때가 많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부정적으로 발현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발현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는 그런 상황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정을 추구하고 불확실한 거, 약간 불안정한 걸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그런 게 있을 뿐이지, 그게 막 성격적인 결함 정도로 느껴지진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좋은 점을 막 말씀드려보자면, 이분은 약간 지레 겁먹는 거 말고는 진짜 자기 일도 꾸준히 잘하고 사람 간의 약속도 잘 지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의 기질 자체가 약간 좀 예민한 경향이 없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불편해할지를 미리 알고, 내가 어떤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니까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남들한테 막 피해를 주거나 불편감을 줄 만한 일을 스스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게 약속 지키는 거잖아요. 그거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잘할 것 같고, 그것 외에도 남들을 잘 배려한다든지, 세심하게 챙긴다든지, 매너가 있다든지, 경청을 한다든지 그런 자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사람은 끈기가 있고 또 그거랑 같이 따라오는 게 인내심도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욱하는 성격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너무 사람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유머 감각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카드 스프레드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았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모범생 스타일이고 마냥 사람이 상냥한 그런 느낌의 사람인데, 막상 다가가서 친해지면 이 사람도 결국 사람이구나 하면서 약간 블랙 유머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뭔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살짝은 든다. 근데 이 사람의 기본적인 그 성향 자체는 시니컬하기보다는 다정한 성격이 훨씬 강하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느낌상 약간 강아지들 중에서도 얌전한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처럼 새침 도도 이런 스타일은 전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꼬리 흔들면서 반기는 그런 강아지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좀 얌전한 강아지?
말 잘 듣는 강아지 그런 느낌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기다려 이거를 잘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뭔가 좀 순한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순하고 마냥 당하고만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약간 블랙 유머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그렇게 순한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가 마냥 꽃길만 걸어와서 이 사람이 세상 풍파를 겪어보지 않아서 순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걸 오히려 다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어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드실 것 같아요. 순하다랑 어리다는 어쨌든 다른 거니까 그런 점을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떠한 상황에서 만나게 되느냐를 보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자리나 공부하는 자리, 자기 개발하는 자리에서 만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컵 카드랑 프렌드십 카드가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나중 이야기 같아요. 제 느낌상 이분은 뭔가 여러분이랑 같이 무언가를 노력하고 그러니까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 스터디나 이런 걸 같이 해가지고 서로가 지향하는 바는 다르지만 같이 공부하는 자리 이런 데서 만나서 서로가 서로의 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경우도 보여지고 아니면 같은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거나 협력을 발휘해가지고 해야 하는 어떤 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냥 뭐 일터나 공부하는 곳 이렇게 뭔가 목표가 확실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러한 공간에서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이미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두 분 간에서 이어질 수 있는 스토리를 약간 말씀드리자면 둘은 뭔가 결이 잘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격이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약간 좀 불같을 수도 있고 내가 좀 한다면 한다 이런 스타일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성격이 달라도 잘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아, 나는 쟤랑은 진짜 친해질 일 없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과 오히려 엄청 친하게 잘 지내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 연인이 그렇게 완전 상극인 연인이 만나서 잘 지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다를지 몰라도 뭔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둘만 있어도 뭔가 할 얘기가 엄청 많아진다든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다. 혹은 여러분도 성격이 좀 유순하고 안에는 약간 좀 다크한 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겉으로는 그런 걸 티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면 일반 분들이 이 상대방이랑 성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두 분이서 느끼는 편안함은 어떤 한쪽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고 완전히 자신을 죽여서 그 다른 쪽이 편안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둘이서 너무 그냥 잘 맞는 거예요. 진짜 착 달라붙는 것처럼 잘 맞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약간은 공적인 관계로 시작할 수 있으나 점점 시간을 두고 만나다 보니까 아, 얘랑 나는 진짜 잘 맞는다. 대화가 너무 잘 통해.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런 뭔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 이 나인 펜타클 카드랑 여왕제 카드를 저는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카드 모두 뭔가 왁자지껄하게 다 같이 즐기고 다 같이 놀고 이런 느낌보다는 저한테는 그 울타리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오손도손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둘이서 엄청 소박하게 이 식스컵 카드처럼 되게 남들이 보기에는 저게 재밌나 싶은 것들도 둘이서 하면 너무 재밌고 그냥 이 순간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사소한 순간들이 즐겁고 둘이서 나누는 대화가 진짜 별 시덥지 않은 이야기인데도 나는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감정을 상대방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똑같이 감정선이 흘러갈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 관계에서는 뭔가 그런 친밀함과 편안함이 아주 기초에 깔려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사랑, 이런 뭔가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그런 관계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둘이서는 계속 끌리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연인이 되고 싶어서 끌리는 건가?
사람적인 호감인 건가? 이런 게 약간 헷갈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런 뭔가 강렬하고 자극적인 끌림이라기보다는 으 은은한? 은은한 그런 난로 같은 온기를 서로가 주고받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친군가 뭐 동료인가 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아리송한 시간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때 막 여러분이 '이 관계가 뭐지?' 하면서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찝어 보면서 '아 이거는 설마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전전긍긍한다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즐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보면은 '아 연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만 이 사람은 근데 뭐 친구나 동료로 있는 걸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중에 뭐 '때가 되면 우리가 사귈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막 '아 당장 이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이런 감정을 느낄 것 같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게 막 그러면 제가 바보인 거 아닌가요? 이런 "흐지부지한 관계 싫은데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관계가 뭔가 좀 이런 기초, 토대가 단단한 관계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끼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쁜 순간들은 아닐 것이다.' 약간 헷갈리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서 미칠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보고 계신 일본 분들이 여성분이실지 남성분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관계는 약간 여성분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이 여성분이시라면 이렇게 유순한 사람이잖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유순하고 약간 걱정 많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 사람보다는 강단 있고 터프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 저 완전 애견녀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보다 더 섬세하고 약간 세심한 사람이 이 상대방 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이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신 분이 남성분이시라면 상대방 분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테토녀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도 어디 가서 꿀리진 않아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유순한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확 이끌 수 있다는 거죠?'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냥 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냥 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런 단단한 심지에 여러분들이 확 이끌려가지 않을까. 내가 이끌린다는 자각도 없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 사람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막 자존심 상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헤헤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 헤헤 하면서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든다. 그만큼 이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일 것이다라는 게 저한테는 느껴지고요. 두 분을 위한 날짜 카드를 보면 2번 2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지금으로부터 2주 안에 혹은 2달 안에 두 사람이 만나거나 어떠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행운의 숫자가 2라고 하니까 둘이서 만남을 가질 때라든지 뭔가 그런 시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2라는 숫자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 거를 적용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주나 2달 안에 어떠한 사건이 있다고 저의 카드는 이야기하면서 뭔가 "구조를 탄탄히 해라. 구조를 만들어라."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뽑아 주신 카드는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 느낌상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놀자판에서 만난다거나 소개받는 자리? 이런 데는 아닌 것 같고 확실하게 자기만의 것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저히 일하는 곳, 도저히 공부하는 곳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일도 없고 뭐 그렇게 관심 가는 사람도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또한 이런 사람 주변에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도전 안 해봤던 거 특히나 막 노는 취미 자리 말고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그런 거에 한번 참여해 보시거나 학원에 다녀보시거나 원데이 클래스라도 좋으니까 그런 거에 한번 도전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갔을 때 무작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연인 상대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 사람이랑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남과 동시에 이 사람이랑 갑자기 사귀입니다. 이건 아니지만 목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무언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난 그 사람과 함께한다. 라는 것에서 오는 그 안정감이 여러분을 진짜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당장 사귄다의 그림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은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당장 사귀는 건 아니어도 2주나 2달 안에 여러분이 뭔가 이런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보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일에서 가지를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도전을 해본다면 약간의 동반자 같은 느낌의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 겨울을 함께할 사람으로 나왔다는 건 충분히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나는 누굴 만나고 싶어, 당장 연애하고 싶어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관심 있었던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걸 도전을 하면 이런 귀인은 보상격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언 카드를 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둘이서는 당장 연인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조언을 이야기하는 천사님의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좀 약간 암흑기라든지 무기력함, 슬럼프, 노잼 시기를 겪고 계셨던 분이라면 그런 시기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터널이 있으면 아예 빛이 아주 엄청 조그만하게, 요만하게 비치던 상황이었다면 이 빛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출구에 다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이 상황이 끝나간다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해요. 난 영원히 우울할 거야. 나는 영원히 이 상황에 갇혀있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빛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서서히 커지는 중이라 여러분이 체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아주 예전, 한 3주 전에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그 빛이 커졌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믿고 앞으로 쭉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뭔가를 도전해보고 싶었던 게 있다면 주저 말고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해서 뭐해? 어차피 뭐 별것도 아닐 텐데 내가 뭐 별거라도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게 시작은 미약할지 몰라도 끝은 창대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그런 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그냥 안 할래. 이거 해서 뭐해.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봐라. 나한테 주는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는 것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뭔가 나의 꿈을 키운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인데 잊고 있었던 거를 도전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자신감 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동시에 나온 카드는 여러분의 직관을 믿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문 카드랑 스타 카드가 같이 나왔다는 건 뭔가 여러분이 밤잠을 못 이루나? 고민이 너무 많으신가? 고민뿐만 아니라 그냥 이러한 저러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도 못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생각이 너무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힌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에이스 소드 카드입니다. 여러분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면서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안정된 상태로 무언가를 도전하는 거 나쁘지 않죠. 조심해서 나쁠 건 전혀 없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조금 과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생각과 마음을 명확하게 하고 내 직관을 따랐을 때 뭐가 하고 싶어 하면은 그냥 하고 그냥 이걸 했을 때 나한테 찾아올 부차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플러스로 내가 이걸 했을 때 이런 일이 있겠지? 이런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기보다는 일단 행동을 해봐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나한테 큰 즐거움을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내가 너무 두려워서 시작도 못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잘 맞고 나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일단 긍정적으로 뭐 잘 되겠지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그만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둘 다 믿음을 가지라고 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행동력이 저하되고 약간 불안이나 위협에 대비하려고 하는 마음은 내가 내 스스로를 못 믿겠어서 그런 가능성이 크잖아요. 외부적인 위협도 있지만 내가 그거를 극복해내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마냥 긍정적으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미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지하는 것, 예견하는 것, 대비하는 것보다는 무언가에 부딪혀서 어쨌든 간에 성과를 만들어내든 만들어내지 못하든 어쨌든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작은 도전과 작은 발걸음으로 인한 이렇게 피드백이 여러분의 뭔가 우물쭈물한 성격을 그런 걸 약간 좀 단점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런 걸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라도 무언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카드가 전부 비슷한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이 그 시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도 나왔고 전반적으로 메이저 카드가 많이 나왔네요.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행동력이 떨어지는 걸로 후회한 적이 만약에 많았던 분들이라면 이제 그거를 차츰차츰 바꿀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다. 당장 여러분이 갑자기 생각을 안 하고 무작정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고 그런 걸 원하지도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후회했던 경험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쨌든 개선시켜 나가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선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고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니까 무엇을 도전하려고 하는 거든 그게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해봤으면 좋겠다. 그 과정을 했을 때 예상치 못하게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시기적으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멀리 하시고 이제 한 걸음씩 내딛어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따라 들어오게 되니까. 이때 말씀드린 뭔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따라 들어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사람 같은 귀인, 동반자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하는 것을 멈추고 한번 과감하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조금 과감한 선택일지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야기를 조금 더 자주 들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디어님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리딩, 제너럴 리딩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잘 보고 있어요 라는 걸 댓글, 좋아요, 구독 이런 걸로 복제 표현하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 겨울을 함께 보내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자면 되게 균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질 자체는 엄청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발산하는 에너지가 강하고 되게 혈기왕성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신 2번 분들이 남성분이라서 여성분을 떠올리면서 보는 거라고 해도 이 사람은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발산하는 에너지, 분출하는 에너지가 원래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불의 기운을 타고 태어나신 분인데 그거를 억누를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기르신 건지 아니면은 노력을 하신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막 이렇게 불 같기만 해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름의 자기 그런 불같은 성격을 죽이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좀 이 정도로 불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안정을 갖는 것에 많은 노력을 들일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거는 다들 힘들겠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이렇게 화르륵 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자신의 이런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많이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누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닌데 스스로가 이런 자신의 성격 때문에 후회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뭔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내가 동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내가 조금 더 신중해져야겠다. 내가 조금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고 계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적절한 선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너무 억눌러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 에너지가 강하면 추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가 과로해서 확 쓰러지는 일이 없으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것도 많은 성취감이나 업적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턱대고 이렇게 가위로 싹둑 잘라서 의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앤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이런 열정이라든지 무언가를 향한 끊임없는 욕망, 욕구 이런 거를 적절히 이용도 하면서 너무 과해지지 않게 조절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너무 자신의 그런 능력을 현명하게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분명히 자기의 이런 화르륵 하는 성격 때문에 후회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관계든 뭐 무언가 일을 진행하다가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뒷심 없이 포기해버린 적이 있었다든지 자기만의 어떠한 사건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갈고 닦게 된 모습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격 자체로는 욱하는 경험이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진짜 가만히 안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좀 그 갈고 닦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갈등 상황이 있다고 해도 말실수를 한다거나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은 그런 갈등 상황이 있으면 한 발자국 멀어지는 걸 택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이거 이성의 끈을 놓으면 아주 큰일이 날 걸 알기 때문에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것을 방안으로 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오히려 자기 절제력이 강하고 인내심도 강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 자기가 가진 이런 기질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걸 보면 그 내면에서 나오는 힘이 엄청 강한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존재감이 있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는 아주 불이 활활 끓고 있는 그 불이 분노라는 게 아니라 그 뭔가 그 열정이라든지 그런 게 아주 끓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제 느낌상 그걸 겉으로 많이 티 안 낼 것 같거든요. 뭔가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도 그런 걸 그냥 혼자서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서 조용히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도 마음은 이렇게 막 불타지만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을 강요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누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은 근데 한번 화끈할 때는 확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마음이 확신이 들고 여러분이 자기에게 호감이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이분 쪽에서 여러분이 뭐 큰 노력하지 않아도 확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고 둘은 어떠한 인연을 이어나가게 될까를 봤는데
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 손바닥 그림이 있는 데스티니 카드가 2개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강렬하게 끌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지체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한테는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뭔가 한 방이 없는 느낌? 그러니까 이미 둘이 운명이라는 거는 제 카드가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운명이고 둘은 어쩔 수 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뭔가 제 느낌상 이 카드, 여러분이 보고 뽑아주신 카드에서는 이 빗방울이 있잖아요. 제가 이 카드 뒤집은 순간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근데 이 빗방울이 뭔가 눈물 같기도 해요. 두 분 사이에서는 뭔가 울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아직 관계 시작도 안 했는데 울 일이 있다뇨? 이렇게 김 빠지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정도로 인텐스한 관계 같거든요. 뭔가 깊고 진한 관계 같은 느낌이 있고, 둘만의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요 둘만의 사랑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만한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건이 있으려면 뭔가 기억에 남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되짚어 봤을 때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간 거, 아무런 감정 없이 흘러간 거는 별로 기억 안 남잖아요. 막 내가 엄청나게 피땀 흘려 노력한 것들, 내가 너무너무 슬펐던 거, 화났던 거, 어쨌든 간에 신경을 쏟았던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억에 남잖아요. 뭔가 그런 식으로 발자국을 확실하게 남길 만한 사건을 만들어낼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저한테는 느껴지고, 지금 말이 굉장히 꼬이거든요. 물론 제가 편집을 하겠지만 진짜 이 한 문장 말하는데 말이 한 5번은 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평소에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1번 카드 할 땐 안 그랬거든요. 이 카드에서 유독 그런 걸 보면 둘이서는 뭔가 자꾸 이렇게 잘 가다가도 이렇게 얽히고 꼬이고 그런 느낌이 약간 든다? 근데 이렇게 꼬여가지고 툭 끊어지는 게 아니라 꼬이고 엉키고 설키고 한 그대로 더 이렇게 꽉 조여지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악연이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여기 행운이라는 카드가 2번이나 나왔다라는 걸 보면, 또한 데스티니 카드도 2번이나 나왔다는 걸 보면 이 관계가 절대로 악한 관계는 아니거든요. 악연은 아니에요. 근데 둘이서 뭔가 모르게 시끄러워. 이 가십 카드도 그렇고 뭔가 어느 한쪽이 유독 더 매력이 있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좋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둘이서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단둘이 있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랑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은 콩깍지고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은 진짜 좋아해서 내가 얘한테 끌리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을 뭔가 불필요하게 높게 봐가지고 못 다가가겠는 그런 느낌이 없어질 것이고, 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사람의 진실을 내가 제일 잘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한데, 둘이서 가까워지기 전 그 시간들이 너무 너무 방해 요인이 많은 느낌이 드네요. 딱 단둘이만 있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 사람의 성향 자체도 뭔가 확신이 없으면 막 이렇게 나서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우물쭈물하실 것 같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 막연하게 다가가기 어렵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뭔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로 더 다가가기 어렵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끌림이 분명하게 있을 거거든요, 이 사람하고는. 이 사람의 성격을 들었을 때, 아, 뭔가 이 사람 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아는데 뭔가 끌림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뭔가 지금까지도 애매하게 이 사람이 궁금하고 끌리고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꽤 길게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운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진다면 운명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알 수 없는 그런 묘한 이끌림이 계속 있겠지만, 그 뭔가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 간의 흐름을 먼저 보자면 뭔가 아닌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 느낌상 뭔가
9랑 7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9는 3장, 7은 2장. 이라는 걸 보면 그리고 사도 2개가 나왔네요. 뭔가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강해요. 저한테는. 뭔가 움직이지 않고 나 혼자서도 괜찮아 이렇게 뭔가 그러는 느낌? 하나가 부족한 느낌이 계속 많이 들고 그냥 안정감을 추구하려는 오히려 그것에 집착하려는 느낌도 많이 들고 둘이서 뭔가 확신이 없어서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렇네요. 진짜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변화할 것이고 둘이서 이렇게 애매한 관계가 아니라 딱 둘만 붙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둘 다 막 서로에 대한 마음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잘 모르겠어. 나만 좋아하는 거 아닐까? 쟤는 별 생각 없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뭐 근데 쟤 아니어도 상관없잖아. 나 혼자여도 괜찮은데 뭐 이러면서 자기 위안을 했다가 그런 것에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뭔가 변화를 더 두려워하게 되는 느낌? 그냥 지금의 이 정도 거리감도 괜찮은데 괜히 더 가까워졌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지금 같은 관계도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떡해? 그냥 뭐 상대방 쪽에서 내가 더 좋아하면은 자기가 더 좋아하면은 어떤 시그널을 보내지 않겠어? 하면서 그런 눈치 싸움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느낌? 저한테 보여지는 그림은 서로가 계속 곁눈질을 하면서 서로를 살펴요. 근데 그 뭔가 서로가 그 명확한 한 건을 하는 게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서로가 서로를 안 보는 척하지만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라도 보인다면 둘은 확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미묘한 차이를 하는 거를 서로가 두려워하는 느낌? 왠지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방을 이렇게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상대방의 작은 변화에도 내가 크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하면 너무 저 사람도 크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느낌? 제가 말을 잘 못하겠는데 무슨 느낌인지 이해를 하셨을까요? 그냥 어떻게 말하면 좋지? 안녕하세요 웃음 이모티콘을 보내면 내가 너무 친한 척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들이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장해서 말한 거예요. 뭔가 그런 식으로 아주 미묘한 건데도 신경을 과도하게 쓰는 느낌이 강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랑 확 이어지고 싶다면 그 정도로 작은 건 솔직히 좀 호감을 표시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그널을 보낸다 치면은 인스타그램으로 예시를 들면 다음번에 만났을 때 SNS에 이 사람이 스토리에 어디 간 걸 올렸어요. 그러면 만났을 때 저번에 거기 가셨던데 여기 어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근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정도의 시그널을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상대방 쪽에서 나의 무언가를 기억하고 뭔가 티내는 뉘앙스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기민하게 캐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쪽에서도 무언가를 보내고 하면 이런 답답한 눈치 싸움에 시간이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시기 카드는 2가지가 보여졌는데 저한테는 이 카드가 더 인상 깊게 다가오거든요. 여러분은 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둘이서는 확실한 무언가 끌림이 확실하게 있고 둘이서 운명의 끈이 이어져 있는 게 맞는데 과도하게 뭔가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든지 내가 내 자신을 작게 보고 상대를 크게 본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그 끌림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둘이서는 확실하게 무언가 연결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제 카드가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둘은 10번 카드, 10번 이후에는 완전히 모든 것을 바꾸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저한테는 되게 멀게 느껴져요. 10이라는 숫자도 10일이라고 하지만 10일은 절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10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안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 하지만 둘이서 가까워지는 느낌, 당장 연인이 되는 느낌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 그런 건 고사하고 약간 둘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10일 안에는 크게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있다고 하면 차라리 10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내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제 느낌상 둘이서 이미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조언 카드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실 것 같네요. 두말할 것도 없이 로맨스 엔젤 카드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고요. 뭔가 미묘하게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생의 인연일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네요. 둘이서 이미 아시는 사이라면 그 사람이 맞다. 여러분이 이 성격을 들어봤을 때 뭔가 이 사람인 것 같아. 나 이 사람한테 요즘 끌리고 관심이 가는데 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새롭게 만날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이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느끼는 그런 감 있잖아요. 뭔가 저 사람의 눈빛이 나를 향한 것 같아. 이런 게 뭔가 좀 내가 착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단호하게 하고 있고,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것은 진짜며 약간 모험을 떠나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을 막 아닐 거야, 무슨 소리야, 설마 이런 식으로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둘 사이에 간극을 좁히는 데 약간 방해 요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내 감정을 믿지 않고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신의 마음에 대한 끌림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둘은 확실하게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아직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고, 그러니까 둘이 관계가 깊어지기만 한다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시선 혹은 내 콩깍지가 너무 커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게 우선이다. 가까워지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안부를 기억한다거나 근황을 기억해서 대화를 걸어보는 거, 이런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 둘은 소울메이트가 맞다, 전생의 인연, 뭐 데스티니, 뭐 이런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카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런 노력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계의 여정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끌림이 느껴진다, 내가 어떠한 느낌이 있다 라고 하면 당장 가서 저랑 밥 한 끼 하실래요? 이렇게 당돌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하게 그냥 친밀감을 표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소울메이트 카드나 뭐 데스티니 카드 이런 게 당장 연인이 된다, 당장 연인이 돼가지고 운명을 함께 할 것이며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카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네가 끌리는 게 진짜 가짜가 아니라니까? 제발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감정을 한번 믿어봐. 사랑을 한번 믿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둘이서 강하게 끌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것저것 알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고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둘은 운명이고 소울메이트이기 때문에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쪽에 있어서 한번 용기를 내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이 리딩을 듣고 있는 건 여러분이니까요. 둘이서 아무리 똑같다고 해도 그 사람은 뭐 이런 거 타로를 보지 않는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들었으니까 조금 열받긴 해도 이런 답답한 시간 보내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해볼 의향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용기 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주 행복감이 가득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 카드가 응원을 하고 있고 격려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용기를 주면서 뭔가 칼자루를 여러분에게 쥐어지려는 느낌이 막 강하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많이 뽑히기도 했는데 어쨌든 잘 참고하셔가지고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쪽에서 한번 한 걸음 다가가 보시고, 만약에 아직 만나지 않으셨다면 10일이나 10주 안에 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고, 또 목요일이라는 키워드도 나왔으니까 그런 날들에 뭐 외출을 해보신다든지 약속 장소에 나가셔가지고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주 들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디어님들로 저랑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저의 리딩, 제너럴 리딩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같은 걸로 복제 표현하셔서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3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을 함께하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둘이서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고난과 역경을 딛고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게 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트라우마적인 사건이 있었다거나 힘든 사건, 진짜 누가 봐도 저거는 고난이다, 저건 누가 봐도 역경이다 싶은 일을 이 사람은 겪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 극복하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남들한테도 똑같이 상처 줘야지, 이런 식으로 엇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내가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남들이 만약에 나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구제해주는 역할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해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어,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신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막 티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그렇게 왁자지껄한 걸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 할 거야, 이런 꿈이 있어, 저런 걸 하고 싶어, 이런 거를 말한다기보다는 되게 혼자서 꿈을 키우고 혼자서 자기의 것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속에는 내가 그때 너무나도 힘들었으니까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게 현명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 눈 뜨는 것부터 해서 일어나는 것, 이런 과정 모두를 남들한테 의존을 했다기보다는 분명 남들의 서포트를 받긴 했지만 구할 이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면 좋은지, 이런 걸 충분히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상처받은 경험이 아주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그런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강박적으로 노력할 수도 있겠어요. 내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 남들한테는 진짜 칼날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들의 힘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신중한 거는 비단 뭔가 대인 관계를 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에 어떠한 시작을 앞두고서도 굉장히 신중할 것 같고, 저녁 메뉴를 고르는 것에도 신중할 것 같고, 그냥 이 사람은 변화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싫어하는 쪽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두려운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급변하는 거, 뭔가 자극적인 거, 이런 거를 그닥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럼 이 사람 너무 상처 많고 별로인 사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가진 그 세심함이라든지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편안함, 이런 거는 불같은 사람한테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집순이 집돌이의 기질이 정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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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요. 그래가지고 바람 피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거를 케어하는 거, 자기 손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여력이 없고 절대로 그 사람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자기 일상을 채우는 것, 그리고 내 연인, 내 가족 챙기는 것만으로도 너무 과하다 못해 넘쳐 흐를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여러분이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진짜 걱정할 게 없다. 진짜 여러분만 바라보는 충신이자 충경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게 어렵다 이거지. 한 번 믿음을 얻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진짜 무한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지지를 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어떠한 식으로 관계가 진행될지, 어떠한 상황에서 만나게 될지를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 만난다는 게 그렇게 뚜렷하게 보여지진 않네요. 둘이서 엄청 귀중한 인연이다라는 건 여기 트루젠 카드로 소개를 하고 있고 여기 카르마 카드도 데스티니 카드랑 비슷하다고 저는 여기거든요. 여기 톡식 스토리라고 하긴 하지만 둘이서 뭐 그렇게 톡식한 관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관계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새로운 기회라는 키워드가 더 와닿고요.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에이스 펜타클 카드랑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둘은 함께 했을 때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뭔가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둘이서 만나면 가벼운 애정 공세가 있다. 애정 교류가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인격적으로 발전하는 느낌도 있고 자기만의 커리어도 각자 성장하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무거운 관계, 진지한 관계, 서로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 둘은 확실한 게 없어가지고 약간 답답함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직 만약에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저 이런 사람이랑 이런 사람을 아는데 아직 뭔가 이렇다 할 관계도 아니고 아직 친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라고 하신다면 그분들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둘이 아직 만나지 않은 관계를 위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될지에 대한 카드를 추가적으로 뽑아볼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을 알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이 사람하고는 한번 이렇다 할 사건이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도 나한테 뭔가 호감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런 게 아무리 크게 들어와도 이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분도 약간 좀 걱정이 많은 그런 성격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둘이서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둘의 감정은 진짜가 맞고 그냥 둘이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인간적인 호감이 있기 때문에 둘이서 대화해볼 수 있고 이렇게 오픈 릴레이션십 카드처럼 멀리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친밀해지고 친구처럼 친구라면 조금 더 친밀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서로가 아닐 거야 우리가 무슨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뭔가 그 선을 넘지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의 관계보다 훨씬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걸 약간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그래가지고 어느 한쪽도 먼저 나서지 않으니까 그냥 서로에게 좋은 사람 딱 그 정도로만 남고 마음의 골은 깊어지는 거예요. 서로 나만 좋아했나?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건데 내가 사랑으로 착각했나? 상대방도 그냥 나를 좋은 사람, 좋은 지인 정도로 여기는데 내가 사랑의 감정을 들이밀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어떠한 계기가 한 번 더 주어지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에이스 펜타클 카드로 들어왔는데 두 번째로는 텐소드 카드로 들어온 걸 보면 둘이서 계속 그 마음들이 튀어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 쪽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확 튀어나가서 뭔가 흠칫하게 되는 사건이 있고 상대방 쪽에서도 이렇게 막 꽁꽁 숨기고 있다가도 여러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으니까 내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게 은연중에 팍 튀어나가서 헉 하고 당황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계속 있을 걸로 보인다. 그 말인즉슨 둘이서 계속 서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눈치채서 둘이서 조금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뭐 러버스나 저지먼트, 투컵 이런 카드면 좋겠는데 3 펜타클 카드이기 때문에
둘이서 뭔가 알아차려도 당장 이 둘이서 만난다 라기보다는 그전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진, 조금 더 친밀해진 관계가 된다 뿐이지 아직 사랑까지 가기에는 완벽한 뭔가 이렇다 할 계기가 부족하다라고 저한테는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조언 카드로 보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이 상태로 둔다면 이러한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 이게 뭐예요, 저는 사랑이 하고 싶단 말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둘이서 지금보다는 훨씬 가까워질 것이고, 그 과정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들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만 알아가셔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이런 사람 주변에 없는데요, 전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될지에 대한 카드를 조금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직 이분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뭔가 먼 곳, 뭔가 약간 지금의 생활 반경과는 멀어진 곳?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일집, 학교집 이렇게만 하고 있다면 그런 일상에서 벗어난 곳에서 만난다고 하거든요. 이 트래블 카드랑 프리덤 카드처럼 뭔가 내가 조금 더 나다울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공적인 곳에서 만나는 사람은 확실하게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집이나 학교집이면 어쨌든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롱 디스턴스 카드는 안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끔 가는 곳, 취미를 즐기는 곳일 수도 있겠죠? 그런 곳 아니면 내가 놀러 가는 곳이나 내가 좀 마음 편하게 먹고 뭔가 좀 그런 갑갑한 것들을 다 벗어던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만난 사람과 연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뭔가 이렇게 좀 샤이하고 좀 내성적이고 이런 카드가 나왔는데, 제 느낌상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상대방 분일 것 같거든요. 상대방 분이고, 여러분이 여자라는 게 아니라 남성분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둘은 확실하게 캐릭터가 다른 사람들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은 굉장히 샤이하고 뭔가 다 같이 어울려 노는 이런 자리에서도 되게 좀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그런 느낌? 근데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빛나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연하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가끔 만나기 때문에 막 연락을 주고받고 뭔가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저한테는 이 연락도 이 상대방 분 때문에 뭔가 엄청 자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SNS 팔로우만 하고 그냥 서로의 소식을 볼 수 있는 정도?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연락이 된다라기보다는 이 장거리의 느낌이, 장거리여도 연락이 잘 되면 그냥 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멀리 있는데 잘 보지도 못하는데 연락도 잘 안 되고 연락할 건덕지도 없고 해가지고 뭔가 좀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는 느낌? 이 흐름처럼. 그래가지고 둘이서 만남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처음 만난다면 둘이서 만남을 가져서 한번 찌릿하게 느껴가지고 둘이서 특별한 감정을 서로가 전부 느끼거든요. 근데 아닐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샤이하고 티를 안 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다시 만날 그날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그 사람의 근황을 살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언제 또 소식 올라오지? 이런 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만나서는 그 선을 넘지 않고 또 이렇게 잘 지내요. 인간적인 호의를 주고받으면서 잘 지내는데 또 멀어져서는 아 뭐야, 내가 착각한 건가? 아 근데 그럼 그때 그 행동은 뭐야? 하면서 또 머리를 쥐어 싸매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겠죠? 근데 제 느낌상 그 계기가 둘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의 설명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맨날 밤마다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서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던 부분이 팍 튀어나가서 그 사랑이 튀어나가서 놀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인진 몰라도
그런 게 티가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전보다는 더 가까워진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때도 역시나 뭔가 좀 아쉽잖아요. 여러분은 사랑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카드를 보기 이전에 조언 카드를 먼저 뽑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저도 굉장히 샤이하고 저도 내향적이란 말이에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 분이 그냥 여러분과 비교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진짜 상상 이상으로 소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소심한 면을 안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특히나 관계나 이런 쪽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크기 때문에 사랑은 거기에다가 더 관계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너무나도 큰 공포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고 막 밤잠 설칠 정도로 고민하게 한다면 여러분이 그냥 다가가서 그냥 사랑을 표현해라. 저랑 사귀어요. 바로 이렇게 할 것까진 없고 말을 좀 붙여보신다든지 이런 취미 공간에서 만나는 것 같고 뭔가 즐기는 공간에서 만난 것 같기 때문에 굳이 어려울 필요 없잖아요. 그냥 좀 가볍게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고 일상적인 대화 해보고 안부 물어보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관계 아니니까 좀 편하게 친구 대하듯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여러분의 사랑은 안전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가진 뭐 매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준다든지 여러분의 상냥함, 배려 이런 걸 보여주면 충분히 이 사람한테 어필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뭐 이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고 저 사람은 과묵하고 조용하고 매력도 있는데 내가 너무 나대는 거 아닐까? 내가 눈에 착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아주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좀 친구처럼 다가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열정에 대한 카드도 나왔네요.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열라고 해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노력을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람한테서 뭔가 행동, 액션이라든지 시그널을 기대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쪽에서 먼저 나서는 게 있어야 그 다음에 이 사람 쪽에서 무언가가 올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다리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오픈마인드를 유지하라고 하거든요. 진짜 계속 마음을 열고 있으라고 하네요. 여기서도 다 마음을 열고 그냥 가볍게 해라.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울메이트는 그러니까 소울메이트라면 내가 조금의 신호만 보내도 저쪽에서 오지 않을까?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뭐 척하면 척이지. 근데 아니면 아닌 거고 내가 이렇게 사랑의 눈빛을 보냈는데 반대에서 사랑의 눈빛이 안 오면 그냥 끝인 거 아니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끊어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고요. 둘은 진짜 사랑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기 카드를 마지막으로 보고 이야기를 끝내보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표현을 해야겠다. 조언 카드가 이 지경이 될 정도로 나한테 행동을 요구한다면 내가 결정을 해서 나는 해볼래. 연락을 해볼래. 내가 다가가 볼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5일에서 5주 안에 둘의 관계는 이렇게 3 펜타클 카드처럼 지금보다는 훨씬 친밀하게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냥 좀 기다려볼래 라고 하신다면 9일에서 9주라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9주까지는 보셔야 된다. 이 사람 쪽에서 액션을 취하기까지 9주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보이고 아직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5와 9가 들어간 날짜를 이용해 보셔서 그때 외출을 하신다던가 그때 어떠한 소개를 받으러 나가시거나 친구랑 놀러 갔는데 만나는 자리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약속 날짜를 그때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한 달 조금 넘어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5와 9가 들어간 날짜
활용하셔서 이날에는 좀 나가보시는 선택을 해보시면 이 사람을 조금 더 빨리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언 카드들이 전부 여러분의 적극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나가면 확실히 이거는 뭐 조언 카드 얘기할 것도 없이 많이 나가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사이에서 여러분의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니까 제 카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당연한 이야기에 덧붙여서 여러분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그 이상의 것이 들어오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보상이 들어오게 될 테니까 조금만 더 용기를 내봐 라고 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주 들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서 디어님들로 저랑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채널 리딩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댓글, 좋아요, 구독 같은 걸로 저 이거 잘 보고 있어요 라는 거를 제가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4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 겨울을 함께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둘이서 어떠한 스토리를 써내려 갈 건지 이야기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상대방 분이 누구인지 먼저 보자면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한테 느껴지는 건 이분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혼자서 이겨내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유독 뭔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김이 셀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풍요로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 호화스러운 데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그럼 찢어지게 가난한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책임져야만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장남이라든지 장녀라든지 아니면 부양해야 할 가족, 챙겨줘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좀 혼자서 지내려고 한다거나 딱 내 연인과 나만 신경 쓸 수 있다면 이 정도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노력을 한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여유가 너무 없는 사람인 거 아닌가요? 아, 저 그런 사람 싫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런 외부적인 상황보다는 이 사람의 끈기와 상황을 타개시키려는 그런 노력, 기지? 이런 게 많이 보여지거든요. 이 카드도 보면 다른 카드 덱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 사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위에 거미줄이 막 쳐져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해나가요. 그리고 자기 속 안에 있는 그런 열정이라든지 꿈에 대한 희망, 이런 걸 놓지 않고 이 사람이 놓인 상황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아, 나는 진짜 주변 복이 하나도 없다. 나는 왜 남한테 도움은 못 받고 내가 항상 누구를 챙겨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진짜 끊임없는 굴레에 빠질 수 있거든요. 자기 비하, 자기 혐오, 그리고 타인을 원망하고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멘탈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지 않고 차라리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시간에 몸을 바쁘게 움직여서 조금이나마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만족을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어쨌든 간에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쌓이는 게 조금은 느릴지 몰라도 내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능력은 어디 안 가잖아요. 능력이라든지 끈기, 꾸준하게 해 나가는 그런 성격은 남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내 자신에 내재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성장하는 거, 자기가 성취하는 성취감을 맛보는 거, 이런 게 다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과정을 그냥 돈 벌려고 일하는 기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과정 속에서 얻는 게 있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있고 내 능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런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상황을 나쁘게만 보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부지런하게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진짜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의연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정도로 단단하고 튼튼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은 이거를 자기에게 놓여진 이 상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그렇게 풍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만은 너무나도 부자고 진짜 이 정도 포용력이면 이 사람이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의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결점이 있어. 이런 결점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이해받지 못할 거야. 결국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사람은 아마 다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다. 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분명히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나 사람 중에 분명히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어쨌든 간에 안고 가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 이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진 않잖아요. 그쵸? 과거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웬만하면 다 안고 가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다 이해해 보려고 하고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과 여러분이 어떠한 관계를 이어나갈지를 보자면 제 느낌상 이 사람과는 짧게 만났던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짧지 않을지 몰라도 둘이서 한번 어긋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A컵 카드, 여기 쇼트탐 카드, 패스트 라이프 카드까지 나와서 이미 서로는 알고 있고 과거의 사랑이다. 이거는 전생의 인연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제 느낌상 다른 카드들이랑 엮어봤을 때 예전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이전 인연인데 한 번 떠났다, 한 번 끝났다, 흐지부지 됐다 이런 관계인데 둘이서 이 에이스 소드 카드처럼 어떠한 계기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떠한 계기, 어느 한쪽에서의 그 손내밈으로 인해서 한 번쯤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겨울 안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만나서도 잠깐은 약간 이게 맞나? 다시 만나서 또 저번처럼 그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면 어떡해? 다시 그 안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 생겨버리면 어떡해? 하면서 막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재회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처음 만나는 상황이라면 이런 시간이 필요가 없을 텐데 둘은 한번 어긋났던 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원래도 조심스러운 성향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한번 이렇게 멀어졌던 관계이기 때문에 둘이서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약간 서로에게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고 그러니까 만나긴 만나고 연락이 닿긴 닿지만 약간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연락 텀이 굉장히 길게 한다거나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페이지 컵 카드로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을 인정을 하고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카드가 너무 좋아요. 끝카드가 결국은 새롭게 시작하는, 서툴지만 새로 시작하는 페이지 컵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재회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주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번은 이렇게 끝났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재회라는 이야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요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재회 상대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다른 카드가 끌리셨다면 그거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번 리딩은 안 보셔도 괜찮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번 겨울을 함께 하시게 될 사람은 좋거나 싫거나 재회 상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당장 올 것 같진 않아요.
이 사람과 당장 연락이 닿아서 당장 만난다. 이렇다기보다는 4주에서 5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지금이 이제 11월이니까 12월 달에 만난다거나 아니면 다른 시기에 이 카드를 본다면 한 달 뒤쯤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사람에게 조금 마음을 열어봐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약간 용서해봐도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고 이 사람이 너무 밉고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이 사람을 무턱대고 용서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허용한다면이에요. 그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 사람이랑 뭐 다시 한번 해봐도 괜찮아. 4주라는 시간, 그러니까 헤어진 지 이미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오래되지 않았다면 이 4주라는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만약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조금 회복이 되고 이 사람이 뭐 좀 괜찮은 것 같아, 이제는 상관없어, 이런 상황이 되신다면 이 사람이 다시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봐도 괜찮다라고 하고, 제 느낌상 이 먼저 손 내미는 쪽이 상대방일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은 별로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사과의 제스처를 취하면 내가 받아줄 마음은 있지만 먼저 내가 다가가는 거는 별로 그 정도로 끌리진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 쪽에서 다가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달 조금 넘었을 때 다가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이 사람이랑 다시 해보고 싶으면 해봐도 괜찮겠다. 왜냐면 끝에 카드가 페이지 컵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가능성을 봐도 된다? 라고 저한테는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막 많이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부차적인 거고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하는 어떠한 과업, 과제, 일, 공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올겨울 함께하게 될 인연은 이 사람인데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리고 고민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먼저 다가갈 생각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어차피 이 사람 뭐 시간 되면 오겠지, 자기가 미안하면 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하게 아미라 카드가 계속 눈에 띄어가지고 추가 카드로 보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에 집중을 했을 때 여러분의 매력이 극대화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거에 집중하는 모습이 이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성취와 보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의 평판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골몰하기보다는 여러분의 것에 집중을 했을 때 도움되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사람들의 평판도 높아짐과 동시에 나한테 얻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전전긍긍하면 그 시간들은 그냥 흘러가는 건데, 내가 나의 것에 집중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는 건 따라오는 거고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도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너무 좋죠? 마다할 이유가 없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 이성을 유지하고 무언가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즐겨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면 조금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게 되고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 보면 막 이렇게 곤두서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면서 하는 게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좀 덜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는 뭔가 좀 내가 하는 것만큼 돌아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더 기쁠 것 같아요. 더 재밌고.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시간이 앞당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라리 보상이 딱딱 주어지는 일이나 공부 같은 걸 해가지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뭔가 친구도 없고 여러분에게 가족이 생긴다라기보다는 이거랑 같은 결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소울 패밀리라는 카드가 있는데 친구나 가족처럼 뭔가 나의 길을 함께 가주는 사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내가 너무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임, 집단 이런 게 생기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 반겨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생각에 빠지기보다는 여러분의 것에 집중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여러분의 매력이 극대화돼서 이분이 한 달 조금 넘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해올 수도 있고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는 느낌이 들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주인공이 되는 느낌, 그 사이에서 빛이 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여러분의 것에 집중을 해보시면 겨울에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이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릴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야기를 조금 더 자주 들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디어님들로 저랑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채널 리딩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댓글, 좋아요, 구독 같은 걸로 리딩 잘 듣고 있다는 거를 제가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